환율이 1,500원, 1,600원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 있는 1억, 실질 가치로는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3천만 원이 그냥 증발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3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과거 1997년 12월 23일 환율 1,900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망했을까요? 망한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것, 그리고 미리 준비한 것이 딱 두 가지였어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안 하면 당신만 거지 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 믿기 어려우시죠? 그래도 그렇지 1,500원까지야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1,500원까지 간다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이 돈 너무 많이 찍었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돈을 많이 찍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동네에 빵집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빵집에서 매일 빵을 100개만 만들어요. 근데 손님은 200명이 와요. 그럼 빵 하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싸지겠죠? 다들 사려고 하니까요. 원래 1,000원 하던 빵이 20,000원, 3,000원으로 올라가요. 이게 바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는 원리예요. 그럼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빵집에서 빵을 1,000개 만들어요. 근데 손님은 여전히 200명만 와요. 그럼 빵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폭락하죠. 팔아야 하니까 할인해서라도 팔아요. 3,000원 하던 빵이 1,000원, 500원으로 떨어져요. 이게 바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돈에 적용해 볼게요. 한국에 돈이 1,000조 원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근데 어느 날 한국은행이 돈을 200조를 더 찍어냈어요. 이제 돈이 1,200조 원이 됐어요. 물건은 그대로예요. 빵도 그대로, 집도 그대로, 차도 그대로. 근데 돈만 200조가 늘어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빵 한 개가 1,000원이었어요. 근데 시중에 돈이 20% 늘어났잖아요. 그럼 빵값도 얼마가 될까요? 1,200원이 돼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졌으니까 사람들이 더 비싼 가격을 낼 수 있거든요. 원래 10,000원 하던 치킨이 12,000원대요. 원래 30만 하던 옷이 36만 원대요. 원래 5억 하던 아파트가 6억이 돼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짐바브웨라는 나라 아시죠? 2008년에 짐바브웨 정부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빵 하나 사는데 돈이 1,000억 짐바브웨 달러가 필요했어요. 1,000억이요. 화장지가 돈보다 비쌌어요. 왜냐하면 돈은 종이 가치도 없었거든요. 결국 짐바브웨 달러는 완전히 휴지가 됐어요. 나라가 망했죠. 물론 한국이 짐바브웨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근데 방향은 같아요. 돈을 많이 찍으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찍었다고요. 코로나 때 얼마나 찍었는지 아세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무려 200조 원 넘게 찍었어요. 200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한국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인데 그중 3분의 1을 3년 동안 추가로 찍어낸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주식시장으로 갔죠. 부동산 시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집값이 폭등했고 주식도 올랐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돈이 이제 물가로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트 가보세요. 라면값 올랐죠? 작년에 1,000원 하던 라면이 지금 1,500원이에요. 치킨값 올랐죠? 20,000원 하던 치킨이 지금 25,000원이에요. 택시비 올랐죠? 기본 요금이 4,800원에서 5,000원 넘어갔어요. 다 오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돈을 많이 찍은 결과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물가가 오르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 사람들이 원화를 안 사려고 해요. 달러를 더 사려고 하죠. 그럼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인 돈 때문에 원화 가치가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안 팔고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수출하면 달러를 받아요.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그 달러를 받으면 바로 원화로 환전했어요. 당연히 원화로 바꿔서 써야 하니까요. 직원들 월급도 원화로 줘야 하고 한국에서 부품 사는 것도 원화로 결제해야 하니까 당연히 바꿨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안 바꿔요. 달러를 그대로 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원화를 못 믿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재무팀장이에요. 수출해서 100억 달러 벌었어요. 지금 환율이 1,400원이요. 배요? 100억을 원화로 바꾸면 14조 원이에요. 근데 한 달 환율이 1,500원 되면요? 그때 바꾸면 15조 원이에요.
1조 원이 더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기만 했는데 1조 원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뭘 하냐면요. 달러를 안 팔아요. 해외 계좌에 그냥 쌓아두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 출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달러가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 기준으로 약 1,500억 달러이에요. 우리 돈으로 210조 원입니다. 이 돈이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시중에 달러가 부족한 거죠. 달러가 부족하면 당연히 달러 가격, 즉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생존 자산은 달러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물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선생님, 달러도 종이 아닌가요? 미국도 돈 찍잖아요. 맞습니다. 달러도 종이에요. 미국도 돈을 찍어요. 근데 말이죠. 이 종이는 특별해요. 왜 특별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달러는 생존보험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화재 보험 드잖아요. 집에 불 날까봐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집이 불날 것 같아요? 아니죠? 안 날 것 같아도 들어요. 왜 들까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혹시 모르니까 드는 거잖아요. 달러도 똑같아요. 원화가 폭락할까봐 드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화재 보험은 불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만 날리죠. 손해예요. 근데 달러 보험은 달라요. 안 써도 수익이 나요. 환율이 오르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보험인데 돈까지 벌어주는 거예요. 이런 보험이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원화 상황을 쉽게 비유해 볼게요. 타이타닉 아시죠? 침몰하는 배예요. 지금 원화는 타이타닉이에요. 천천히 갈라앉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직 물 안 찼는데? 1등실에 있으면 괜찮아. 배가 이렇게 크고 튼튼한데 설마 침몰하겠어? 근데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구명보트로 갈아타요. 배가 침몰하기 전에요. 달러가 바로 그 구명보트예요. 아직 안 침몰했는데 왜 갈아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말이죠.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나면요. 그때는 구명보트가 없어요. 다 찼거든요. 환율이 1,900원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때는 달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은행 앞에 줄이 수백 미터 될 겁니다. 지금이 바로 구명보트 타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럼 달러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은행 외화 예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은행 가서 외화 통장 만들면 돼요. 장점은요, 정말 쉬워요. 동네 은행 가서 10분이면 계좌 개설 끝나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어디든 가능해요. 신분증만 들고 가세요. 외화 통장 만들어 왔어요 하면 됩니다. 단점은요, 환전 수수료가 좀 비싸요. 보통 1%에서 1.5% 정도 떼요. 100만원치 달러 사면 15,000원 수수료 내는 거죠.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실물 달러를 내가 갖는 거니까요.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원화로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달러 ETF예요. 증권 계좌 있으시면 이게 더 편할 수 있어요. TIGR 달러 ETF나 KODX 달러 ETF 사면 돼요. 주식 사듯이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에요. 카카오페이 증권, 토스 증권 어디든 상관없어요. 앱 켜서 달러 ETF 검색하면 나와요. 그냥 주식처럼 사면 됩니다. 장점은요,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거래 수수료만 내면 돼요. 0.01%도 안 돼요. 100만원어치 사도 수수료 100원입니다. 그리고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팔 수 있어요. 급하게 현금 필요하면 바로 팔면 돼요. 은행 안 가도 되고요. 단점은요, 실제 달러는 아니에요. 달러에 연동된 증권이죠. 그래도 환율이 오르면 똑같이 수익 나니까 효과는 같아요. 세 번째는 미국 주식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일석두조거든요. 애플 주식을 산다고 해볼게요.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달러로 샀으니까 환 차익이 나요. 둘째, 애플 주가가 오르면 주식 수익도 나요. 두 번 버는 거예요. 물론 애플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주식보다는 S&P 500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해요. SP500은 미국 대표 기업 500개 모아놓은 거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다 들어있어요. 한 회사가 망해도 나머지 409개가 있으니까 안전하죠. SPY나 VO 같은 ETF 사시면 됩니다. 이것도 주식 사듯이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원칙은 간단해요. 자산의 40%에서 50%는 달러로 갖고 계세요. 1억 있으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달러로 바꾸세요. 2천만 원 있으면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은 달러로 바꾸세요. 5천만 원 있으면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은 달러로 바꾸세요. 이게 안전한 비율입니다. 그럼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환율이 떨어지면요, 그건 한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원화가 강해졌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원화로 다시 바꾸면 돼요.
손해는 좀 보지만 경제가 좋아진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지금 추세는요.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럼 언제 사야 할까요? 제 기준은 명확해요. 지금 바로 사세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환율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환율은 타이밍 맞추는 게 아니에요. 보험이에요.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고 나거나 들면 너무 늦어요. 만약에 지금 1470원인데 조금 기다리면 14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70원 이득 보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바로 1500원으로 튀어버리면요. 30억 손해보는 거예요. 70원 이득 볼 확률이 30%예요. 30원 손해볼 확률이 70%예요. 확률적으로 지금 사는 게 맞아요. 게다가 환율이 1500원 넘어가면요. 그때는 수백원 단위로 폭등할 수 있어요. 그럼 70원 아껴보겠다고 기다렸다가 200원, 300원 손해보는 거예요. 1997년 IMF 때를 보세요. 환율이 800원에서 1000원 될 때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환율은 1000원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1200원, 1500원, 1700원 그렇게 계속 올라갔어요. 결국 1960원까지 갔죠. 800원일 때 달러 샀으면 2.5배 벌었을 텐데 기다렸던 사람들은 1500원에 급하게 사면서 손해를 본 거예요. 아니면 아예 못 샀어요. 그때는 은행에 달러가 없었거든요. 달러를 갖고 있으면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바로 심리적 안정이에요. 뉴스에서 환율이 1500원 넘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패닉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수익이 나는 거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다 어떡하지 하는데 여러분만 잘 됐네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보험의 진정한 가치예요. 불안에서 벗어나는 거죠. 밤에 잠 편하게 자는 거예요. 뉴스 볼 때마다 심장 두근거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2022년을 생각해보세요. 그때 환율이 1400원 넘어갔을 때 있잖아요. SNS에서 난리 났었죠. 이제 어떻게 살아? 물가 폭등한다.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다들 패닉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달러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준비돼 있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달러를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분할 매수하세요. 무슨 뜻이냐면요. 목표 금액의 30%만 먼저 사세요. 예를 들어 달러를 4천만 원어치 사기로 했으면요. 일단 1200만 원만 사세요. 왜 전부 안 사냐고요? 분산 매수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사세요. 급여일 다음 날로 정하세요. 예를 들어 25일이 급여일이면 26일에 사세요. 월급 들어오면 바로 달러 사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이든 50만 원씩이든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사세요. 환율 보지 말고요. 왜냐하면 환율은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오늘 1450원, 내일 1470원, 모레 144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마다 어제 살 걸 내일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냥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 사세요. 이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1년 동안 매달 사면요. 평균 매수가가 나와요. 어떤 달은 비싸게 샀을 수도 있고 어떤 달은 싸게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평균을 내면 딱 중간쯤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1997년 IMF 때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설마 그럴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른 부류는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준비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아니 오히려 부자가 됐어요. 준비 안 한 사람들은요? 다 잃었어요. 집도 회사도 전부요.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준비의 차이였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환율 1500원 시대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전문가들은 전부 다 온다고 해요. 한국은행도, 시티은행도, 골드만삭스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요. 이 영상 보시고 좋은 정보네 하고 끄시면 안 돼요. 오늘 당장 하세요. 지금 바로요. 내일 하면 모레 하고 모레 하면 안 해요. 그러다가 환율이 1500원 넘으면요. 그때는 늦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생존 자산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금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물으시는 분 있을 거예요. 선생님, 금은 노인들이나 사는 거 아닌가요? 요즘 누가 금을 사요? 큰 착각이에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숫자를 한번 볼까요? 2023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산 금이 1000톤이에요. 역대 최대 규모예요. 2024년에는 어땠을까요? 1100톤 샀어요. 또 기록 갱신했어요. 2025세는요? 지금까지 800톤 샀는데 올해 끝나면 1200톤 넘을 것 같대요. 어느 나라들이 사는지 볼까요? 중국이 1위예요. 작년에만 200톤 샀어요. 러시아가 2위예요. 150톤 샀어요.
인도가 3위예요. 100톤 샀어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부 다 미국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라들이에요. 중국은 미국이랑 무역 전쟁 중이죠. 러시아는 미국 제재받고 있고요. 인도는 탈달러화를 선언했어요. 이 나라들이 왜 금을 살까요? 간단해요. 금은 어느 나라 것도 아니거든요. 달러는 미국 돈이에요. 미국이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요. 원화는 한국 돈이에요.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금은요? 아무도 못 만들어요. 자연에 있는 것만 캔 수 있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덩이가 왜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금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5000년 전 고대 이집트로 가볼까요? 그때 금 1g이면 빵 100개 살 수 있었대요. 2000년 전 로마 시대는요. 금 1g이면 빵 100개 살 수 있었어요. 1000년 전 고려 시대는요. 금 1g이면 쌀 100대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금 1g이 15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빵 100개 정도 사죠. 보세요. 5000년 동안 금의 구매력이 거의 똑같아요. 금 1g이면 빵 100개 사는 거예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금은 가치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화는요? 5000년 전엔 없었어요. 100년 전에도 지금이랑 달랐어요. 10년 전에도 가치가 지금이랑 다르죠. 근데 금은 5000년 동안 똑같아요. 금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달러는 원화 폭락을 막아주는 보험이에요. 그럼 금은 뭐냐?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걸 막아주는 보험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미국 달러마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미국이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달러를 막 찍어내요.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달러가 떨어지면 전 세계 모든 화폐가 혼란에 빠져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달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뭘 믿을까요? 금을 믿어요. 왜냐하면 금은 어떤 나라 것도 아니고 누구도 못 만들고 5000년 동안 가치를 유지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한번 볼까요? 2008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어요. 세계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졌죠. 그때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S&P 500 지수가 50% 폭락했어요. 부동산은요? 집값이 40% 떨어졌어요. 근데 금은요? 오히려 올랐어요. 온스당 800달러에서 1200달러로요. 50% 올랐어요. 모든 게 폭락할 때 금만 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금으로 도망갔거든요. 달러도 못 믿겠고 주식도 못 믿겠고 집도 못 믿겠으니까 금을 산 거예요. 그럼 금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물금입니다. 금방 가서 금 사면 돼요. 골드바나 금 동전 같은 거요. 장점은요. 진짜 금을 내가 갖는 거예요. 만질 수 있죠. 금고에 넣어둘 수 있고요. 세상이 완전히 망해도 금은 내 손에 있으니까 안전해요. 단점은요. 부가세 10% 내야 해요. 100만 원어치 금 사면 1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관도 걱정되고요. 집에 두자니 도둑 걱정되고 은행 금고에 맡기자니 수수료 나가고요. 소액으로 시작하시면 이 방법은 비추예요. 부가세라 너무 아까워요. 두 번째 방법은 금통장이에요. 은행에서 금통장 만들면 돼요. 실물금은 아니지만 금 가격에 연동돼요. 장점은요. 부가세 안 내요. 그리고 보관 걱정 없어요. 휴대폰으로 사고 팔 수 있어요. 단점은요. 실제 금은 아니에요. 은행이 망하면 날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 번째는 금 지수를 추종하는 금 ETF예요. 증권 계좌에서 금 ETF 사면 돼요. KODX 골드나 TIGR 골드요. 장점은요.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에요.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고요. 단점은요. 역시 실물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제일 추천해요. 편하고 수수료 싸니까요. 그럼 금을 얼마나 사야 할까요? 제 기준은 자산의 10%에서 20%예요. 1억 있으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금으로 가지세요. 5천만 원 있으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은 금으로 가지세요. 2천만 원 있으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은 금으로 가지세요. 이게 적정 비율입니다. 그렇게 많이 사야 해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시스템 붕괴 보험이에요. 화재 보험은 불안나면 날리는 돈인데 금은 가격이 오르면 수익도 나잖아요. 보험인데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보험이 어디 있어요? 대신 금은 장기로 가져가야 해요. 최소 5년 이상이요. 단기로 사고 팔면 안 돼요. 금은 단타 치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이러면 수수료만 날려요. 금은 보험이에요. 위기가 올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사서 10년 후에 팔 생각으로 사세요. 10년 후에는 금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모르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10년 후에도 금은 여전히 금이에요.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10년 후에 원화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가지 생존 자산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달러. 둘째,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요, 딱 두 가지만 하세요. 첫째, 증권 계좌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만드세요.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돼요. 카카오페이 증권, 토스증권 어디든 괜찮아요. 둘째, 은행 앱 열어서 외화 통장 개설하세요. 이것도 10분이면 돼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앱 열어서 외화 통장 검색하세요. 클릭 몇 번이면 끝나요. 이 두 가지만 오늘 하세요. 그럼 준비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첫 매수하세요. 목표 금액의 30%만 일단 사세요. 예를 들어 달러를 4천만 원 어치 사기로 했으면요, 일단 1,200만 원만 사세요. 금을 1,000만 원어치 사기로 했으면요, 일단 300만 원만 사세요. 왜 전부 안 사냐고요? 분산 매수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사세요. 급여일 다음 날로 정하세요. 예를 들어 25일이 급여일이면 26일에 사세요. 월급 들어오면 바로 달러 사고 금 사는 거예요. 한 달에 달러 50만 원, 금 10만 원 이렇게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사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1997년 IMF 때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설마 그럴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른 부류는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준비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아니, 오히려 부자가 됐어요. 준비 안 한 사람들은요? 다 잃었어요. 집도 회사도 전부요.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준비의 차이였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환율 1,500원 시대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전문가들은 전부 다 온다고 해요. 한국은행도, 시티은행도, 골드만삭스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요, 이 영상 보시고 좋은 정보네 하고 끄시면 안 돼요. 오늘 당장 하세요. 지금 바로요. 내일 하면 모레 하고 모레 하면 안 해요. 그러다가 환율이 1,500원 넘으면요, 그때는 늦어요. 은행 앞에 줄 수백 미터 늘어서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넘어섰고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만약 하이퍼인플레이션이 터진다면 여러분의 월급은 휴지 조각이 되고 평생 모은 저축은 한순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 늘어나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IMF가 터지기 전에 보여주는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거대한 바다에서 조용한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엄청난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1997년 IMF가 오기 전에 언론에서는 숨겼지만 경제 지표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겉으로 안정해 보이는 경제도 숨겨진 신호들을 통해 위험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내용 잊지 마세요. 환율 1,500원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 안 하는 사람, 이 차이가 몇 개월 후, 몇 년 후에 엄청난 격차를 만들 겁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바로 스마트폰 꺼내세요. 은행 앱 열어서 외화 통장 만드세요. 10분이면 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클릭 몇 번 하면 끝나요.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증권 계좌 확인하세요. 없으면 지금 만드세요. 카카오페이 증권, 토스 증권 어디든 좋아요. 이것도 10분이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돼요. 은행 안 가도 돼요. 집에서 누워서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오늘 하세요. 세 번째, 내일부터 첫 매수 시작하세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월급의 10%부터 시작하세요. 월급 300만 원이면 30만 원, 월급 200만 원이면 20만 원. 이 돈으로 달러 사세요. 그리고 조금씩 비율을 늘려가세요. 다음 달엔 15%, 그 다음 달엔 20%. 이렇게 1년 하면 자산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때쯤이면 환율이 얼마가 돼 있을까요? 1,500원, 1,600원. 모른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여러분은 준비돼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패닉 상태일 때 여러분은 침착할 거예요. 네 번째,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들. 환율 오고 있으니까 달러 좀 사두는 게 어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처음엔 안 믿을 거예요. 괜찮아,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럴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씨앗은 뿌려놓은 거니까요. 나중에 환율이 진짜 1,500원 넘어가면 그때 여러분 말이 생각날 거예요. 그때 말 들어둘 걸. 이렇게 후회하겠죠. 그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땐 진짜 귀 기울일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지켜주는 것도 여러분 몫입니다. 다섯 번째, 빚이 있으면 계획 세우세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 있으면 위험해요. 환율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 못 내려요. 금리 내리면 환율이 더 오르거든요. 그럼 대출 이자가 계속 높은 채로 유지돼요. 가능하면 고정금리로 바꾸세요. 아니면 빚을 줄이세요.
여유 자금 있으면 대출부터 갚으세요. 달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빚 갚는 게 더 급할 수 있어요. 특히 이자율 높은 대출부터 갚으세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이런 거 있으면 최우선으로 정리하세요. 6번째, 소비를 줄이세요. 지금부터 허리띠 졸라매야 해요. 꼭 필요한 것만 사세요. 명품백, 최신 스마트폰, 해외여행 이런 거 당분간 참으세요. 그 돈으로 달러 사고 금 사세요. 1년만 참으면 돼요. 1년 후엔 여러분이 웃고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명품백 사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보면 부러울 거예요. 나만 이렇게 쪼들리게 사나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근데 참으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즐기고 있지만 나중엔 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나중엔 웃을 거예요. 7번째, 공부하세요. 경제 뉴스 보세요. 환율 뉴스, 금리 뉴스, 물가 뉴스 관심 갖고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5분만 투자하면 돼요. 네이버 뉴스 들어가서 환율 검색하세요. 기사 하나만 읽으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다 보면 흐름이 보여요. 아,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네. 외환 보유액이 줄고 있네.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미 준비된 거예요.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준비하길 바라서예요. 1997년 IMF 때 준비 못해서 고생한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엔 다르길 바라요. 이번엔 여러분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환율에 관심도 없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은 달라요. 여기까지 보셨잖아요. 이미 관심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실행만 하면 돼요. 오늘 당장 하세요. 지금 바로요. 이 영상 끝나면 바로 은행 앱 여세요. 외화 통장 만드세요. 증권 계좌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달러 사세요. 이게 전부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환율 상황, 경제 상황 다 체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준비해서 다 같이 살아남읍시다.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